네,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북 S라는 제품입니다. 노트북 모양의, 예, 겉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노트북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노트북이 아니고 ARM이라는 CPU를 사용한 노트북입니다. ARM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많이 아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모바일 CPU 있죠. 예, 모바일 CPU를 이용하고 모바일 GPU를 이용한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윈도우 10이라도 겉모양은 윈도우 10인데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 호환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 64비트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글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고 32비트로 겨우 설치를 했고, 이걸 맡기신 분이 캐드를 좀 설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삼성 홈페이지에서는 오토캐드는 호환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캐드도 32비트를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설치는 되고 실행은 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요즘에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바로 탁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을 누르고 나면은 한참 있다가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32비트 컴퓨터 시절에 그 프로그램이 늦게 실행되는 그런 게 그대로 나옵니다. 겉모양도 굉장히 이쁘고 무게도 가볍고 한데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클린 설치 자체가 지원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USB 설치본 자체를 포트는 있으나 바이오스에서조차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상에서는 외부 장치가 이 C 타입 젠더를 통해서 일반 USB 타입이 인식은 되나 바이오스 기반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 장치가. 그래서 클린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삼성에서 제공하는 팩토리 리셋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스펙은 보면 옥타코어거든요. 모바일 CPU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8코어에 8스드라고 돼 있죠. 그럼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스냅드래곤 TM8CX라는 CPU다 보니까 클럭은 2.84라고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속도가 웬만한 듀얼코어 성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제품 같은데 이런 제품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장점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모바일 CPU하고 모바일 GPU다 보니까 배터리 타이밍이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배터리 타이밍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껐다 켰다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예, 스마트폰 같이 뭐 이렇게 화면을 꺼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키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긴 한데 호환성 면에서는 완전 꽝입니다. 꽝. 64비트 프로그램 하나도 설치할 수가 없고요. 시네벤치 자체가 64비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네벤치는 아예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네벤치는 측정을 해볼 방법이 없고요.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2비트로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는 되는 거 보니까 32비트 방식의 프로그램은 설치는 되긴 됩니다. 다행히 퍼포먼스 테스트라도 한번 돌려볼 수는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64비트 운영체제이지만 내부적으로 32비트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CPU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인터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것도 에러가 뜨네요. 퍼포먼스 테스트 자체도 실행이 안됩니다. 측정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네요. 성능 테스트를 윈도우 상에서 어떤 측정을 해볼 만한 그런 지표가 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성능 테스트는 할 수가 없고요. 퍼포먼스 테스트 자체도 설치는 되지만 실행이 안 되네요. 옛날 버전을 한번 깔아 볼까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옛날 프로그램 퍼포먼스 테스트 8.0을 실행을 하니까 실행이 돼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갤럭시북 S, 갤럭시북 S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윈도우 스마트폰을 노트북 형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태블릿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노트북의 형태지만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 기반의, 터치가 되거든요. 터치 기반의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태블릿. 네. 그래서 이게 스냅드래곤 CPU를 쓰다 보니까 CPU 특성상 ARM 기반의 CPU 같은 경우에 64비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게 없어요. 누가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호환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한데, 지금 이거 의뢰하신 분이 요청하신 CAD하고 오피스하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가능했습니다. 설치는 가능했지만 이 스펙에 보면은 아도브 계열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최신 프로그램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쓰실 수가 없고 32비트 프로그램만 쓸 수가 있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8K 그 GPU가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8K 가속은 안 되고 4K까지 가속이 되고요. 근데 일단 장점도 있는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모바일 기반의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운드 부분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런 게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이게 인텔, AMD 두 개로 양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애플 맥북도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기계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종류 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서로 경쟁이 되면서 AMD나 인텔을 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노트북 시장의 어떤 또 다른 형태, 이런 형태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에 뭐 10세대 노트북들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장시간 러닝 타임을 길게 하고 발열을 낮추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 또 어떤 그런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기계가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 기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조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어떤 가격적인 혜택을 고객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출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삼성이란 메이커로 이 가격에 나왔다면 중소기업에서 만든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레노버나 그런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가격이 또 절반 수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한 3, 40만 원대로 이런 타입의 제품이 나와준다면 그거는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00만 원이면 훨씬 더 성능이 높은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자기가 꼭 필요하다면 한번 뭐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성능이 낮긴 하지만 CAD라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서 실행이 되긴 되니까 점수는 좀 낮게 나오네요. 1532점.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픽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점수는 낮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없는 게 물리적으로 코어가 8개고 스레드 8개, 이렇게 8코어의 제품입니다. 8코어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스냅드래곤 8CX라는 제품인데 기본 클럭이 2.8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 있는 스펙만큼 이렇게 뭐 인텔의 CPU나 AMD의 CPU 같이 그런 성능을 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CPU Z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CPU 정보가 이름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드래곤 8CX 2.84GHz라고 나오죠. 8코어의 스냅드래곤 CPU고, 여기는 클럭이 지금 1.6으로 나오죠. 지금 작동되고 있는 클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는 정보가 없고, 메인보드 정보에 보면 아까 같이 그 삼성 모델명, 모델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정보가 없고 그냥 8기가라고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퀄컴 아드레노 680 GPU라고 나옵니다. 벤치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CPU가 없는데, 사이트에 가서 한번 봅시다. 아까 몇 점이었죠? 175점 정도 됐죠. 그러니까 뭐 성능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성능은 안 됩니다. 옥타코어라고 해도 얘가 실질적으로 AMD CPU나 인텔 CPU만큼의 그런 성능을 기대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윈도우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뭐 성능적인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터치가 되고 다용도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태블릿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고. 보통 이제 노트북 제품이 삼성 제품이 100만원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다른 제조사에서 뭐 레노버라든지 그런 저가형 제조사에서 나오면 50만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면 어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적인 제품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32비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피스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퀄컴 기반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32비트긴 하지만 CAD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실행은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도면 정도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것 같거든요. 도면을 작성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도면을 보는 정도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굉장히 느립니다. 32비트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CAD가 일반 노트북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굉장히 느립니다. 되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지금 삼성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CAD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는 32비트를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일단 32비트 프로그램이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실행했는데 한참 오래 걸려요. 이거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퀄컴 CPU가 어떤 애플리케이션하고 호환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마리오 옥타코어지 예전에 뭐 듀얼 코어보다 못한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CAD라든지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 이제 실행이 됐네요.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이 정도 느리면. 이게 로딩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기 시작하면 돼야 되는데, 뜨는 것 자체가 너무 느려요.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이제 로딩이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실제로 사용하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도면 하나 이러는데 세워라 내워라 할 것 같거든. 근데 뭐 한글이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실행이 되니까 한글도 좀 오래 걸리네요. 엑셀은 그나마 좀 빨리 열리던데 한글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속도면 그죠? 한 10년 전 컴퓨터 쓰는 듯한, 10년 전 노트북 쓰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성능도 낮지만
또 호환성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단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지만 장점도 몇 가지는 있죠. 배터리 시간 타이밍이 길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이 되겠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인터벌이 있어요. 이게 32비트로 동작을 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동작이 되고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나마 어느 정도 속도가 나가지고, 크로미움 엣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동작이 됩니다.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퀄컴 CPU하고 이 크로미움 엣지하고는 아주 뭐가 잘 맞나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크로미움 엣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작이 빨리 되는데 나머지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거는 저작권 걸리니까 제 거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소리가 굉장히 좋죠. 지금 50% 안 됐고 100%를 올려보면 소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노트북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볼륨 이게 100%거든요 100%인데도 전혀 찢어지는 소음이 없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뭐 FHD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끊김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게 지금 갤럭시북 S 자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앞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음질 좋은 스피커, 출력이 좋은 스피커만큼의 그런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약간의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스피커가 울리거든요. 음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장점, 딱 음질. 음질은 좋습니다. 음질은 굉장히 좋죠. 요게 하나 장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ARM 기반의 CPU다 보니까 이게 2004 버전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909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또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업데이트가 지금 최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MD나 인텔의 CPU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윈도우 10 1909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그래서 1909가 최신 버전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뭐 24시간 이상 된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게 껐다 키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일단 이렇게 덮어보면 끄지겠죠? 이렇게 켰을 때 바로 켜지죠. 이것 좀 빠릅니다. 전원 한번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부팅적인 측면은 굉장히 빨라요. 지금 꺼진 거거든요. 이렇게 꺼진 상태인데 키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켜지는지 봅시다. 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스마트폰 킬 때처럼. 자, 켜지는 속도 한번 봅시다. 부팅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노트북에 비해서, 그죠?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게 이제 최대 절전 모드로 들어간 거겠죠? 다시 키면은 바로 켜요. 이런 식으로 켜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성능적인 면이 이제 어떨지 그런 부분은 조금 성능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뭐 가볍고 이동이 편하고 간단한 작업만 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모양은 되게 이뻐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게 무슨 컬러라면 얼씨 골드라는 색깔입니다. 약간 핑크톤, 희미한 핑크톤의 약간 골드 색상. 굉장히 멋있죠. 색깔도 굉장히 멋있고 두께도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 두께가 1cm가 거의 안 돼요. 굉장히 얇죠. 가볍습니다. 그램 정도 무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유심 카드를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트북보다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심 카드를 꼽게 되면 이제 모바일 4G 유심을 넣으면, 여기다 4G 유심을 넣으면 모바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5G라든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서 이 제품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데 성능은 조금 낮다는 거. 근데 요즘에 10세대 제품들 성능이 굉장히 낮잖아요.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하고 비교한다면 또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갤럭시 북 S 삼성 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